만성 위축성 위염은요, 원래 급성 위염이 왔을 때 그것을 치료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간과 회복이나 바쁘다 보니까 치료를 못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만성으로 가게 되고요. 만성으로 가게 되면 위험이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위축성으로 가는 수가 있고요. 하나는 비후성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후성으로 가는 경우에는 위가 굉장히 두꺼워져서 또 소화불량이 오기도 하고요. 근데 위축성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위에 염증이 생겨서 위 세포들을 계속 자극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 세포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염증이 심해지면서. 그래서 자기의 본인의 자세를 잃어버리죠. 산 분비도 못하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위축 자체가 와버리는 세포예요. 그래서 만성 위축성 위염은 만성 위염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고요. 또 이 만성 위축성 위염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위암으로 잘 간다는 거죠. 그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 만성 위축성 위염은 그 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많은 원인이 우리가 감염이에요. 감염. 이 감염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기생충도 있고요. 또 세균 감염도 있고요. 또 우리가 목이 염증이 자꾸 생기는 경우 있죠. 편도선염이 많이 온 경우에는 이 균들이 위로도 가고 신장으로도 가거든요. 심장으로도 가고요. 그래서 이게 위로 가면서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면역질환이 많잖아요. 이런 자가 면역질환 환자들도 위에 염증을 일으킬 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요즘 보면은 최근에 유행한 거죠. 아스피린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스피린 먹으면 만병통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스피린이 굉장히 좋은 부분도 많죠. 심장에도 좋고 또 심장에서 막아준다는 그런 좋은 게 많지만 중요한 이 아스피린이 굉장히 위에는 아주 나빠요. 그래서 위장에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만성 위축성 위염을 일으키는 아주 장본인이 되는 수가 많아서 사실은 이걸 먹을 때는 그냥 드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소화기내과 의사랑 상담을 하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드시는 것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스트레스죠. 이 스트레스가 계속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서 만성 위축성 위염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모든 그 병의 득이고요. 또 모든 병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또 암을 유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암이 그 원인이 바로 염증이잖아요. 이 염증이 오래 갔을 때 치료하자면 암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만성 위축성 위염도 이러한 염증이 모여서 결국은 위암을 유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트레스 준 사람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음식이죠.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안 먹으면 일을 못 하죠. 환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일을 하려면 먹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적어도 한 20번, 30번을 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작을 못 하죠. 그냥 한 번, 두 번 씹고는 울컥 삼켜버려요. 뱃속에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지만 뱃속에서는 위가 그렇게 해주지를 못하죠. 그럼 이 뱃속에 들어온 그 음식이 위에는 너무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면서 위를 막 움직이다 보면은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과부하의 염증이죠. 그래서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약물이에요. 우리가 요즘 보면 나이가 들면 다들 먹는 약들이 많잖아요. 혈압약, 당뇨약, 또 그 외에도 관절 말살버리는 퇴행성 관절염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감기약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소염 진통제를 많이 먹게 되죠. 이러한 소염 진통제가 우리 위 점막에는 아주 나쁜 그런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위 점막을 공격하면서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몸속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우유라든지 계란을 먹고 나면은 몸속에 알레르기가 생겨서 버터는 괜찮은데 위에 알레르기를 유발해서 위염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가능하면 우유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계란도 흰자는 좀 알레르기 들었는데 노란자가 많이 심하니까 계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잘 요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만성 위축성 위염에서는 많은 환자들이 입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내신을 하고 나면은 정말 전신을 묻기 힘들 만큼 입냄새가 심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연인들끼리 너무 입냄새가 나니까 사랑은 하지만 키스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같이 와서 검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원인이 사실은 만성 위축성 위염을 유발하는 바로 장본인이 바로 헬리코박터 균이에요.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 균이 만성 위축성 위염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는
그 때문에 우리 피부를 장세포로 만드는 거예요. 장상피화생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바로 위암으로 가기도 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에 대한 균은 여러 사람들이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선전도 많이 나오잖아요. 유산균. 근데 사실 유산균, 그거 헬리코박터 균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잉 선전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가끔씩 의사 입장에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잘 구별하셔서 자기 주치가 있으면 상담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또 이 헬리코박터 균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가 할 수 없으면 힘들지만 이 헬리코박터 균에 의한 만성 위축염과 장상 폐하생, 그리고 위암으로 가고 또 입냄새가 나오는 것도 우리가 균을 죽이고 박멸하면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감사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원인을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에 어느 날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위가 서리다든지 또 위경련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털음이 자주 일어난다든지 또 갑자기 이상하게 몸무게가 빠진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입냄새가 정말 너무 심해서 자기가 생각해도 역겨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의내신을 받아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정말 균이 혹시 없는지 또 내가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가 아닌지 하는 게 좋고요. 우리가 60이 넘으면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가 50%가 넘죠.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위암으로 가니까 엄청나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위암 발생 빈도가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40이 넘으면은 그런 정상이 있다면 반드시 내시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또 정상이 없더라도 내시를 한 번씩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집안에 만약에 혹시라도 위암 환자가 있다면 반드시 내시를 해서 내가 만성 위축성 위염이 아닌지 아니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감염된 것이 아닌지 그리고 또 장상피화생이 간 것이 아닌지를 빨리 발견하셔서 여러분 치료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축돼 버리면은 위장 세포가 작용을 못해요. 작용을 못하니까 위산 분비가 잘 나오지 않죠.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위산 분비가 안 되니까 또 반대로 위산은 소화를 시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 위에 들어온 세균을 없애주는 거예요. 세균을 없애주지 못하니까 세균이 번식하게 되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염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염증이 또 암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은 끝에 가서 결국은 암으로 가게 되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정말 100살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죽을 때는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위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드림과 같이 이 지식을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에게